제가 엊그저께 제 운동화를 하나 버렸는데요. 이상하게 제가 평생 다리를 2번 다쳤는데 한 번은 무릎이 돌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눈 위에 이렇게 발을 밟았는데 무릎이 돌아가 버렸어, 무릎이. 그래서 한 달간 고생한 적이 몇 년 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뛰다가 다리가 접질려서 뼈가 부러진 것이 2번째인데, 둘 다 왼쪽 다리였거든요. 근데 그때 똑같은 운동화를 신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안 신던 운동화인데, 그래서 처음 샀었을 때 신었다가 무릎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거 버리기 전에 한 번만 더 신자 하다 신었다가 이제 발이 접질려서 이제 발이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운이 안 따르는 운동화다 싶어가지고 이제 엊그저께 버렸습니다. 버릴 때 찢어서 그냥 열받아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이제 공부가 잘 안 되는 볼펜들도 있고 막 그래요. 펜 이런 것도 잘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그러면, 혹시나 공부가 좀 안 되거나 그럴 때 있으면요, 이 펜을 한번 바꿔봐. 펜이라든가 노트도 한번 바꿔보시고요. 노트도 굵은 줄 쳐져 있는 거나 흐리게 줄 쳐져 있는 다 느낌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사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사람이요. 아주 작은 건데 그것이 이렇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학용품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면 항상 바꿔야겠네. 그게 많은 거예요. 예. 되게 이제 그 필통 큰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공부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 거기 124페이지에 가로 2번에 가장 요즘에 주목받는 게 복합용도 지구예요. 자, 1번에 밑줄 쳐야 될 것이 있어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요. 자, 세 군데가 나와요.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 복합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주거지역 중에는 일반 주거지역 밑줄 치시고, 공업지역 중에서는 일반 공업지역, 관리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요 세 군데의 복합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다. 그 지정 기준 등이 대통령령으로 나오는데 그 기준이 밑에 박스에 나와요. 자, 이 박스는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복합용도 지구를 어디다가 지정하는가 나왔는데, 자, 이제 요거 복합용도 지구는 진짜 이건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복합용도 지구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하기 1년 전에 만들어 놓고 시행도 하기 전에 법을 개정했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아니, 법을 만들어 놓고 효력 발생은 1년 후에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또 중간에 개정했어. 이게 뭐예요? 처음에 날림으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날림으로. 예, 날림으로 만들어 놓고 날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 사람들의 비판이 있으니까 다시 개정한 거예요. 예. 자, 복합용도 지구 보시면요. 자, 이렇게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이 준공업 지역이고요. 이쪽이 일반 공업 지역이에요. 아까 우리 공업 지역 중에서 복합용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어디라 그랬죠? 일반 공업 지역이죠. 자, 보통 이게 일반적이에 보세요. 이게 옆에가 준공업 지역이고 여기가 일반 공업 지역인데요. 요 일반 공업 지역에 요 일부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면적. 전체 면적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요 면적을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시키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준공업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들이 쭉 있는데 준공업 지역 면적이 조금만 더 늘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늘어나려고 했더니 일반 공업 지역 용도 지역을 준공업으로 바꿔줄 수는 없잖아. 예, 그래서 어떡하냐 그러면 일반 공업 지역에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원래는 일반 공업 지역에 못 짓는 것인데 복합 용도 지구로 이렇게 지정하는 거, 여기를 지정해서 일반 공업 지역은 이제 문의는 일반 공업이고
건폐율 용적률은 그대로 일반 공업으로 둬요. 그렇지만 준공업 지역에 건축 제한을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공업 지역인데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뭐야? 준공업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단 하나의 예외. 단 하나의 예외가 아파트만은 안 된다. 요걸 기억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걸 하나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상세한 내용들을 갖다가 책에다가 다 해서 보시라 그러면 여러분 다 쓰러져요. 이거 아주 복잡해. 예. 이 복합 용도 지구 내용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복합 용도 지구는 왜 등장했냐 그러면 원래 일반 공업 지역 때문에 등장했고요. 복합 용도 지구 옆에 저 준공업 지역이 보통 있는데 문의는 일반 공업 지역이지만 복합 용도 지구 전체 면적은 3분의 1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일반 공업 지역의 3분의 1을 복합 용도 지역 지정하면은 복합 용도 지구에서는 적용되는 건축 제한은 준공업 지역의 건축 제한이 적용이 된다. 그런데 준공업 지역 중에서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거는 적용되지 않고 건축 제한만 준공업 지역이 적용돼 버리고요. 근데 준공업 지역에서는 당연히 아파트를 지을 수 있지만 아파트만큼은 못 짓는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요. 박스에서 복합 용도 지구 지정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1번 용도 지역의 변경 시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가 돼요. 자, 일반 공업 지역을 아예 전체를 다 준공업적으로 바꿔주면은요. 일반 공업 지역이 준공업 바뀌면은요. 훨씬 더 다양한 건물들이 막 들어서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겠지. 해당 용도 지역의 건축 제한만을 완화. 그 얘기는 건폐율 용적률은 준공업처럼 완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건축 제한만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일반 공업 지역인데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만 준공업 지역으로 짓게 해준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파트만큼은 못 짓는다. 이게 대통령령에 신설된 거예요. 다음 두 번째, 간선도로의 교차지, 대중교통 결절지 또는 토지용 교통 여건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 지역 간의 경계 지역. 자, 용도 지역 간의 경계 지역 보세요. 옆에가 준공업 지역이고 그 옆에 일반 공업 지역이 붙어 있다. 이게 대표적인 곳이에요. 경계 지역이라 경계 지역. 예. 그래서 이 준공업 지역 면적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았겠는데 이런 곳에다 지정하는 거죠. 가로 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그래서 복합 용도 지구가 1년 전에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받는 도시가 어딜까 봤더니 평택시가 됩니다. 현재 평택시가요. 복합 용도 지구로 지정할 곳이 제일 많아요. 3번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 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입니다. 전체 면적의 3분의 1. 그러니까 일반 공업 지역의 3분의 1만 해야 됩니다. 4번은 기타고요. 그래서 1, 2, 3번은 읽으면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지문에 나올 수가 있고 가로 3번은 뭐냐면 시도나 대도시 조례가 용도 지구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방금 칠판에 쓰고 외운 용도 지구는요.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용도 지구예요. 세분되는 것은 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나오고요. 그런데 시도나 대도시 조례로 용도 지구를 신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도나 대도시 조례로 용도 지구 신설할 수 있다. 용도 지역은 조례로 신설할 수 없지만 용도 지구는 조례로 신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마다 자기 지자체에만 있는 용도 지구가 다 있습니다. 현재 서울도 서울시 조례로만 있는 용도 지구가 2개나 있어요. 이건 절대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 용도 지구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이름을 쓸 만한 것들은 다 쓴 거야. 그렇죠. 하도 많다 보니 다 썼다고요. 그러면 서울시 조례나 뭐 대전시나 부산시나 이런 조례에 있는 용도 지구는요. 제가 칠판에 쓴 용도 지구에
글자 하나씩만 바꿔놨어. 글자 하나씩 바꿔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걸 못 맞춰요. 이걸요. 그래서 절대로 시험 붙기 전까지는요. 지자체 조례에 나오는 용도 지구를 읽지 말아야 돼요. 읽는 순간 이거 못 맞힌다니까 실패한 거를요. 예. 글자 하나씩 바꿔놨어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 있는 용도 지구가 조례로 2개가 있는데요. 주로 어디 있나 그러면요. 그 사례가 서울의 한남동 일대에 주로 지정이 돼 있어요. 한남동 일대.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냐니까요. 한남동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요. 수요 미식회라는 프로에 나왔던 집들이 많아요. 음식점들이. 거기가 특이한 음식점이 많은 게 외국 대사관이 다 모여 있어요. 한남동에요. 다 모여 있습니다. 외국 대사관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야, 저 위치에 있는 저 허름한 저 집을 사서 부시고 몇 층으로 딱 올리면 기가 막히겠다 싶어가지고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딱 열람해 보면은요. 서울시 조례가 만든 용도 지구가 지정이 돼 있어. 그래서 4층 이하로 지어야 되거나 더 낮게 지게 돼 있습니다. 바로 대사관 주변에 부동산 규제를 해놓은 거예요. 대사관 주변에. 예. 그 대사관 주변에 그거 다 묶어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웃긴 게 조금 우리가 잘 사는 나라 대사관은요 건물이 좋아요. 건물 좋습니다. 조금 우리나라에 취업하러 오는 나라의 대사관들은요 건물이 별로 안 좋고요. 그 앞에 줄 서 있어요. 각종 무슨 뭐 비자 같은 거 받으려고 줄 쭉 서 있습니다. 앞에. 자, 그러면 시도나 대도시 조례가 용도 지구를 신설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밑에 박스에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1번 용도 지구 신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일 것. 뭐가 부득이한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하여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2번 행위 제한은 최소 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번 용도 지역이나 용도 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 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그래서 만약에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용도 지구를 신설한다 그러면 선거 때만 되면 다 신설해 주거든요. 안 돼요. 그러면 현재 서울시 조례에 있는 용도 지구도 행위 제한을 강화시키는 용도 지구입니다. 완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참고를 보시면 방제 지구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방제 지구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경우 밑에 박스가 나와요. 1번 연안 침식, 2번 풍수의 산사태,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 인명 피해. 자, 그래서 방제 지구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것이요. 2개 지역이고 박스 위의 문장을 보시면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된다. 재해를 줄이는 대책이요. 예. 이 연안 침식이 왜 문제가 됐냐 그러면요. 우리 대학교의 부동산학과 교수님들은 부동산 투자로 성공했을까요? 제가 예전에 너무 궁금했었어요. 부동산학과 교수님들은 부동산 투자에 성공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지가 벌써 한 15년 됐네요. 그럴 때 제가 너무 궁금했는데 대학교에서 이제 그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하면서 학회에 나가가지고 부동산학과의 전임 교수님을 만나서 물어봤더니요. 절대 꺼내면 안 되는 금기 사항이 그거였어요. 물어보는 거. 교수님은 부동산 투자를 얼마나 버셨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금기야. 나는 몰랐거든. 그때 제가 신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였거든요. 거기 어디입니까? 저쪽에 당진에 있는 학교 있어요. 당진에 신성대라는 곳에 부동산학과가 생긴 이유가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당진에 그 제철소 들어선다 그래가지고요. 서울에서 기획부동산이 내려와서요. 당진에 염전이 많았어요. 염전을 다 산 겁니다. 사고 여기가 개발된다 그래서 이것을 쪼개서 팔았는데 주로 당진 사람들이 샀어요. 예, 그분들이 주로. 예, 그래서 당진 주민들 한 집 건너서 다 염전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신성대학교에다가 이제 부동산학과를 만들었는데요. 오전 반, 주간 반은 다 젊은 학생들인데요. 야간 반은요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인 거예요.
다 한매 치신 분들이 오셨어요. 부동산학과 입학한 거예요. 제가 놀랬다니까. 제가 다 어른들이고요. 예, 현직 교장 선생님도 계셨어요. 교장 선생님도 학생이 공부 오시는 거예요. 아, 부동산 공부하시려고 현직 교장 선생님 계셨어요. 예. 수업 시간에 졸고 저한테 혼나고 막 그러셨습니다. 좀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못 모르고 여쭤봤더니 세상에 다른 학교의 부동산학과 학장님을 여쭤봤더니 금기라는 거예요. 절대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나중에 알아봤어요. 살살 했더니요. 부동산 그 우리 저기 강남역이나 저기 선릉역 같은 데 보면 부동산 회사가 수백 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7, 80%가 기획 부동산이에요. 평당 10,000원짜리 개발 안 되는 땅을 사서 평당 50만 원에 파는 거예요. 10,000원짜리를 50만 원이나 100만 원에 판다고요. 근데 거기에 그 기획 부동산의 대표이사가요. 학력을 세탁하기 위해서 부동산 대학원에 입학을 해요. 입학합니다. 그래서 입학해서 이제 신입생 환영의 날 지도 교수님한테 절벽을 팔거나 아니면 포락지를 팔거나 맹지를 팝니다. 교수님, 제가 이게 평당 50만 원에 팔던 건데요. 입학 기념으로 교수님한테 특별히 50% 할인해서 25만 원에 팔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의 부동산학과 교수님들은 거의 다가 제자들한테 이 쓸모없는 땅들을 다 산 거예요. 그 사실을 제가 이제 15년 전에 처음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 부동산학과로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K 대학이라고 있죠. K 알파벳 K 대학이 있는데 지하철 2호선 가다 보면 지금 K 대학 이렇게 있는데 이 K 대학의 부동산학과는요. 몇 년 전까지 신입생을 뽑을 때요. 부동산 대학원 뽑을 때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을 안 뽑았어요. 면접에서. 부동산 대학원인데 부동산 일하면 안 뽑았어요. 교수님들을 보호하려고 안 뽑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수님들 보면은 다 맹지를 갖고 있고요. 어떤 분은 저기 제주도에 땅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 K대학에 제가 가끔 특강을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특강을 하는데 제 특강하러 가면 교수님들이 휴대폰을 이렇게 다 들고 와요. 그리고 지도를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요 땅을 한번 평가해 달라는 거예요. 아, 교수님 직접 하시면 되지 그랬더니 아, 중이 원래 제 말이 못 깎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보면 거의 다 맹지야. 맹지에다가 제주도에 땅을 샀는데 제자가 중에서 봤는데 마지막으로 개발될 땅이에요. 제주도의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최근에 피해 사례가 많은 게요. 이 방제 지구와 관련되는 건데요. 바로 새만금의 땅을 많이 사고 계셔요.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새만금 땅을 많이 사셨는데요. 매년 땅이 침식이 돼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10년만 지나면 땅이 없어져가지고 민법 물권법에 나오는 물거래 소멸 원인, 포락지가 되는 포락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할 때 잘 아셔야 되는 게 바다에 접해 있는 땅은요 침식이 돼서요 아주 안 좋아요. 근데 강에 접해 있는 땅은 좋아요. 강은요. 북한강에 접해 있는 땅은 제일 비싸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방제 지구가 등장한 것 중에서 1번에 연안 침식 있죠. 이게 등장한 이유가 바로 피해 사례가 많아서 그래요. 연안 침식 많이 됩니다 요즘에. 그래서 연안 침식으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 발생하거나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풍수의 산사태 10년 이내 2회 이상이라는 것이 문제로 요즘 등장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자 우리가 홍수가 나서 10년에 한 번만 나면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근데 10년에 한 번 나는 곳은 방제 지구로 지정이 안 돼요. 2번 나야 되는 거예요. 2번.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만 나면은 방제 지구가 안 돼. 그러면 10년에 한 번 나잖아요. 그러면은 동네 주민들은 다 알고 있지만 절대 입을 열질 않습니다. 땅값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지역에 가면은요. 우리가 흔히 조사해야 되는 게 재해 경력이라는 걸 조사를 해야 돼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문서에 없거든요. 재해 경력. 재해 경력 확인해 봐야 되고. 예. 10년에 한 번만 물에 잠겼다는 것은 또 잠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법에는 10년에 2회 이상 그걸 끝나는 게 아니야. 인명 피해까지 입어야 돼. 인명 피해가 없으면 또 지정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방제 지구로 지정 안 돼 있지만 재해가 나는 곳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방제 지구가 시험에 언급이 됐습니다. 만들어진 지는 한 5년 됐는데 한 번 언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 보시면 용도지구 지정 제한이 나옵니다. 이것도 작년에 신설된 건데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구별로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해야 하는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이 도시군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용도지구를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용도지구에 대한 건축 제한을 갖다가 미리 먼저 만들어야 돼.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요거. 자, 만약에 특정 용도 제한 지구에서는 도시계획 조례로 말이죠. 행위 제한을 정하게 돼 있다고요. 청소년 출입 금지 지역에서. 그러면 특정 용도 제한 지구에서는 어떠한 것을 할 수 없다고 딱 정해놓고 난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 지구를 지정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특정 용도 제한 지구를 먼저 지정한 거야. 그러면 특정 용도 제한 지구에서는 도무지 어떤 규제가 있는가를 찾아봤더니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없어. 지정은 당했는데 없어. 쉽게 말해서 우리 누님을 제가 임명장을 드렸어. 임명을 받았는데 뭘로 임명된지를 몰라. 임명장을 준 거야. 근데 본인은 이제 불안하지. 임명장 받았는데 뭔지 모르잖아. 예? 1번 반장인가 그런 것 같은데 2번 청소반장인가 그럴 수 있잖아. 그렇죠.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용도 지구에 지정이 되면은 어떤 행위 제한이 있는지가 정해지기 전에 조례로 정해지기 전에 지정부터 먼저 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다시 읽어보시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용도 지구별로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해야 하는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이 도시군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용도 지구는 지정해서는 안 된다. 조례에 미리 용도 지구의 건축 제한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미리 용도 지구에 따른 건축 제한이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그 용도 지구 지정해서는 안 된다. 단 이제 겨우 문장 이해했는데 가로에 제외가 나와요. 고도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제외다. 그 이유가 있어. 고도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조례로 행위 제한을 정하지 않아요. 조례로 건축 제한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존재해. 이건 조례로 건축 제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나 지정해도 괜찮아요. 이미 행위 제한은 다 나와 있거든. 예. 잡다한 주문들이 많이 생겼어요 올해요. 예. 그래서 엊그저께 강의하는데 선생님 이거 작년에는 없던 주문이잖아요. 그래. 야 그걸 기억할 정도야. 작년 없었던 걸. 예. 가로 4번 조례로 용도 지구를 또 세분할 수가 있어요. 자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는 시도나 대도시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경관 지구를 추가 세분. 현재 우리 경관 지구는 몇 개로 세분돼 있나요? 요 3개로 세분돼 있잖아요. 경관 지구가요. 요거 외에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어. 하나, 2개 더 만들 수 있다. 뭘로? 조례로. 그러니까 현재 3개는 대통령령으로 세분돼 있는 게 3개가 있다고요. 3개 외에 추가로 하나, 2개, 3개 이런 식으로 더 만들 수 있는 거야. 조례로 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요 3개는 그대로 두고 요 네 번째를 또 조례로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가로가 또 나왔어요. 짜증나게. 특화 경관 지구 세분을 포함한다. 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자 보세요. 현재 경관 지구에 세분되는 거 3개는 대통령령에 세분돼 있는 건데 요 3개 외에 네 번째로 조례로 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를. 그 다음에 또 특화 경관 지구는 또 조례로 또 세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현재 조례로 3개 외에 네 번째 걸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화 경관 지구는 하나인데 특화 경관지는 원래 2개로 만들어져 있던 거지. 수변하고 문화재. 그래서 수변 문화재를 갖다 다시 나눠서 조례로 또 세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헷갈리니까 지워놔야 돼. 조례라는 말은. 예.
조례로 3개를 4개로 만들 수도 있고 조례로 특화를 다시 2개 이상으로 또 추가로 세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 시설물이 종류가 많겠죠. 그렇죠? 중요 시설물이 종류가 많을 거라고. 그래서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자, 보호지구 중에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있죠. 중요 시설물 여러 개일 거 아니야. 공항도 있고 항만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중요 시설물을 다시 뭘로 조례로 세분할 수가 있다고요. 선생님,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는 왜 조례로 세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요. 자, 대전시 조례로 절대 중요 시설물과 관리 만들지 않는 것이요. 항만이라고.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에 나오지 않는 게 대전에서는 대전시 조례는 항만이 나올 수가 없어. 공항도 나올 수가 없다고. 근데 인천 같은 데는 주로 공항이나 항만이야. 중요 시설물이요. 그래서 지자체만 틀리죠. 그래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조례로 세분할 수가 있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 빨간 정육점 불빛 이것도 지자체마다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로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또 달라진 것들이고 자 뒤로 넘겨주시고요. 이제 용도지구 지정의 효과가 세분한 자 지금 효과는요 행위제에 나온 겁니다. 우리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건축 제한 하나밖에 없고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은 원칙이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요. 도시군 계획 조례라고 써놨죠. 조례로 한 게 원칙이야. 그러면 지자체마다 조례가 틀리니까 같은 용도지구라도 지자체마다 규제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예외는 특별 규정이 있을 때는 특별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6페이지부터 이제는 우리 밑줄을 좀 잘 쳐야 됩니다. 여기 있는 문장 외우는 거 아니에요. 가로 1번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나왔죠.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도시군 계획 조례 나왔죠. 동그라미 2번에도 도시군 계획 조례 나왔죠. 도시군 계획 조례를 정한다고 나왔잖아요. 어떤 분은 높이, 최대 너비, 색채 이런 거 외우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 동그라미 3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밑줄 치세요. 이게 올해 신설된 건데 그래서 경관지구는 원래 건축 제한을 뭘로 하냐 그러면요. 이거는 조례로 하는 거예요. 조례로 하는데 플러스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경관지구는 원래 조례로 하지만 동그라미 3번에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우리 고도지구가 시험에 건축자 많이 나왔죠. 바로 고도지구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특별 규정이 있거든.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높이를 정해요. 방제지구는요 원칙대로 가. 방제지구는 조례예요. 자 그래서 방제지구는 조례다. 조자만 딱 써. 조례다. 방제지구는 보호지구 있죠? 역시 조례입니다. 보호지구 역시 조례로 해요. 원칙이죠 다. 예. 다음 칠학지구는 특별 규정이 있어요. 자 칠학지구는 집단 칠학지구 있죠? 이거는 개특법이에요. 줄여서 개특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연칠학지구는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입니다. 자연칠학지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집단칠학지구는 개특법, 자연칠학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한다. 이거 특별 규정이에요. 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죠. 그 다음에 자연칠학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칠학지구의 건축 제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그랬죠. 그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뒤에 표에 나와요. 128페이지에 표가 나오거든요. 자, 이 표에서는 시험에 나올까요? 네. 나와요, 이거. 예, 나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절대 안 틀린다. 왜냐하면 우리 자연칠학지구는 어디다 지정한다 그랬어요? 녹관농자. 녹관농자는 건물을 몇 층 이하로 짓게 돼 있어요? 4층 이하. 시험에는 5층으로 나온다고.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로 6번에 개발진흥지구 안에 건축 제안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밑줄 쳐 넣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건축 제한이 특별 규정이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이나 또는 무슨 법인지는 몰라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으로 합니다. 개발 계획한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에 보통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만약에 수립 안 됐을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가로 7번에 복합용도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복합용도 지구를 보시면, 자,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복합용도 지구는 어느 용도 지역에 지정한다 그랬죠? 아까 3개 지역이 있었지요. 주거 지역 중에서는 일반 주거 지역, 공업도 일반 공업, 그 다음에 계획 관리 지역이었죠. 일단 복합 용도 지구에 해당 용도지에 허용되는 건축물은 당연히 지을 수가 있어. 그다음 동그라미 2번 복합 용도 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에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편기 보세요.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박스 안에 1, 2, 3번 있죠. 이거는 난이도가 상당히 실제 높아요. 근데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내고 싶은 충동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여기야. 난이도가 높아 사실요, 실무에서. 그런데 합격자 수를 줄이고 싶을 때는 이 부분을 내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출제위원이요. 그래서 우리는 정답만 딱 체크하면 되는 게, 자, 1번에 아까 우리 일반 주거 지역이 있죠. 자, 일반 주거 지역에 복합 용도 지구가 지정되면 일반 주거 지역보다 한 단계 완화된 곳이냐면 준주거 지역이야.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에 복합 용도 지구가 지정이 되면 준주거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짓게 해준다. 단 아무리 준주거 지역에서 지을 수 있다 할지라도 못 짓는 것이 있습니다. 이종 근생 중 안마시술소, 그다음에 관람장,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장례 시설은 제외인데 이 중에서 우리는 안마시술소 체크하고 장례 시설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 이제 2번. 자, 실질적으로 시험에는 2번을 내는 게 정상이에요. 출제위원께서 실무를 아신다 그러면 2번을 내는 게 정상입니다. 일반 공업 지역에서는 어느 용도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짓게 해주는가? 준공업 지역.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문의는 일반 공업 지역인데 일반 공업 지역의 전체 면적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복합 용도 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 복합 용도 지구에서는 준공업 지역이 한 단계 더 완화된 곳이죠. 거기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단 아파트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노유자시설 제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제에 뭘 내고 싶어? 아파트 내고 싶은 거지. 이걸 신설해버려서 아파트 못 짓는다고. 원래는 모든 사람이 다 아파트를 노렸어요. 예, 근데 아파트를 못 짓게 한다고 이제. 이 주문이 생기기 전까지는 준공업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것을 짓게 해주겠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준공업 지역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데는데 가로를 만들었습니다. 아파트는 안 된다고.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란이라든가 안마도 안 되네, 그렇죠? 예. 3번은 지금 이제 보지 마시고 이거는 곧 또 개정될 거예요. 예. 절대 손대지 마시고 1번, 2번 중에서 2번이 더 유력하다. 그럼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거기 복합용도지구의 건축제한 우리가 방금 그 박스 있죠. 1, 2, 3번. 이거는 뭐냐 그러면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요. 그러니까 복합용도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조례가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요. 예, 복합용도지구는 그 다음에 거기 가로 8번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조례로 합니다. 조례로 이거 조례로 건축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9번에 그 밖의 용도지구가 행위 제한 건축 제한을 했죠. 가로 8번까지 나오지 않은 용도지구가 한 개가 있어요. 방화지구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방화지구는 조례로 한다는 뜻이에요. 조례로. 자, 이게 이제 건축 제한에 대한 건데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뻔해요. 이걸 내는 거죠, 그냥. 고도지구 아니면은 그 다음에 집단 칠학지구, 자연 칠학지구 이걸 낸다니까 그냥요. 이거. 예.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을 때는 복합용도지구에 방금 우리가 체크했던 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조례가 개입되지 않는 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건축 제한은 고도지구하고, 그 다음에 개특법으로 하는 집단 칠학지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하는 자연 칠학지구, 그다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최근에 신설된 복합용도지구에서 지을 수 있는 거 있죠? 그거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가로 10번에 건축 제한의 예외 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체크해 드리는 것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가로 1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 나오는데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아까 용도 지역 중에 녹관 농자는 건물을 4층 이하로 짓는 건데요. 녹관 농자를 지나가다 봤더니 5층, 6층짜리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 건물은 아마도 도시군 계획 시설일 거라는 거죠. 왜 그럴까? 도시군 계획 시설, 공공청사나 학교 같은 거는요. 용도 지역에 건축 제한 적용하지 않잖아. 예.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중에서요. 고도 지구로 지정된 곳이라서 높은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곳인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요. 높은 건물들이 있는 거야. 아마 그 건물은 도시군 계획 시설일 것이다. 학교나 공공 청사 고도 지구에 건축 제한 적용받지 않거든. 예. 그다음 방가로 이번에 건축 제한의 완화를 보시면 경관 지구와 고도 지구예요. 낡은 건물을 가진 사람은 부시고 새로 짓는 게 소원인데 자원 낭비를 걱정하는 정부는요. 리모델링을 장려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한다면 건축 제한을 완화해서 제한해 줍니다. 제한을 완화해서 제한할 수가 있다. 예. 그다음 우리 용도 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이 나오는데요.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공원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에서는요. 건축 제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자, 개발 제한 구역 건축 제한은 뭘로? 개특법으로. 그렇죠? 개특법, 주례 개특법. 도시 자연공원 구역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예. 이 법이 예전에는 도시공원법이었어요. 도시공원법.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세 문제 다 맞게 해준 적 있다 그랬었죠. 16회 시험 때. 16회 시험 때 세 문제 다 맞게 해주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농림지역 중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을 안 써서 냈던 문제 있었고요. 또 한 문제가 제가 찾아낸 게 이거였어요.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는데요. 시험에 적용되는 날짜가 하루 차이로 바뀐 걸 적용해야 되는 거야. 하루 차이로. 날짜 하루 차이로. 예.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써야 되는데 시험 문제 뭐라고 써놨냐면 도시공원법이라고 나온 거야. 제가 찾아냈어요.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시험 보는 그날부터 적용인 거야. 그날부터요. 그럼 여러분 한 여쭤볼게요, 여러분요. 여러분 혹시 그 날짜 계산하실 줄 아세요? 날짜 계산? 혹시 민법에 혹시 날짜 계산 배웠어요? 초일 불산이 배웠죠.
근데 초일이 사람의 생일일 때는요. 출생일 때는 초일을 산입하는 거죠. 배웠잖아요, 날짜. 예. 그 날짜를 갖다가 민법 총칙에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날짜 계산을 잘못하게 된 거예요. 법을 개정하고 이것은 며칠 후에 적용한 몇 개월 후에 적용한다. 이거 써놓거든요. 며칠 적용한다. 그런데 공법 선생님께서 법대 출신이 아니면은 민법의 날짜 계산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하루에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날짜 계산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개정하면 항상 붙이게 이 개정 구정은 뭐 7일 후에 적용한다, 30일 후에 적용한다, 또는 1개월 후에 적용한다 이렇게 붙이 꼭 나와요. 또는 즉시 적용 가지고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글쎄 틀린 건 거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인 거죠. 이의 신청했습니다. 법 제목 잘못되면 무조건 그거는 출조 오류거든요. 다 맡겨줬습니다. 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틀려야 될 사람들도 다 맞고 막 그런 거죠. 예. 그렇잖아요. 예. 전혀 말도 안 되는 거 쓴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그것만 아니면 이게 사실 정답이 맞아. 근데 그 법 제목 잘못 썼다 다 맡겨주는 건데 자기는 엉뚱한 거 써놓고도 합격하고 막 그러는 거지. 예. 이번에 그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에 거기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수산자원관리법 나오죠. 이게 예전에는 수산업법이었어요. 수산업법이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명칭만 바뀌었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바뀐 동기가 수산업법 그러니까 왠지 물고기 잡는 냄새가 난다는 거지. 그래서 수산자원관리법 하는 것이 더 있어 보인다. 동기는 그거 한 가지야. 더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명칭을 잘 정해야 됩니다. 예전에 서울대학교에서요. 제가 대학 입시를 보는데 미달되는 과가 딱 하나의 과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에요. 잠사학과가 있었습니다. 잠사학과. 누에꽃이 키우는 데 있어요. 잠사학과. 과 이름이 잠사학과야. 누에꽃이 키우는데. 그래가지고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과 이름을 바꾸자 그랬습니다. 천연섬유과로 바꿨습니다. 천연섬유가 뭐예요? 누에꽃이. 예. 그래서 천연섬유 바꾸고 난 다음에는 경쟁률이 몇 대 몇 된 겁니다. 예전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름 지을 때 있잖아요. 잘 지어야 돼요. 최근에 망한 데는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망했어요. 이름이 나가서 파리바게뜨가 쉬워요. 뚜레쥬르가 쉬워요. 파리바게뜨. 근데 뚜레쥬르 간판을 갖다가 프랑스어로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빵을 어디서 사올까 전화하는데 뚜레 하다가 파리바게뜨 사와 그러거든.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름을요. 자기 딴에는 아주 멋있게 지어놨는데 지역 주민들이 외우지를 못해요. 그러다 무슨 부동산 하려다가 그냥 앞에 삼성부동산으로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을 잘 외워야 돼요. 이름이. 그래서 지금요 이름 때문에 바뀐 게 이거예요. 수산자원관리법입니다. 예. 수산자원관리법이 최근에 이름 때문에 바뀌었고, 자 그러면은 1번, 2번, 4번 세 개는 특별법으로 요거 행위 제한하고 건축 제한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3번은 시가와 조정 구역에서 건축 제한은 요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87조부터 89조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에요. 써놓으십시오.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한다. 이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건 좀 이따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우리 법조문이 먼저 나와서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방가로 4번은 절대 보지 마시고요. 예. 방가로 5번도 보지 마시고요. 예. 방가로 6번은 오타가 났네. 방제 기구가 아닙니다. 지구예요, 지구. 예. 이거 편집하시는 분이 재해 예방하는 기구 아니에요, 이거. 지구입니다. 예. 자, 방제 지구의 특례를 보시면, 자, 방제 지구 안에서는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구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1층 전부를 필로티로 하면은 1층은 뭘로 쓰고 있습니까?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그러면 1층 전체를 필로티로 하면은요, 나중에 홍수가 나도 차는 물에 잠기지만 사람들은 무사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방제지구에서 1층에 사람이 살지 않고 필로티를 건축하면요, 그거는 한 층을 빼주는 거야. 층수에서 빼줍니다. 예, 이건 특혜를 주는 거죠.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이제 용도 지구는 아주 퍼펙트하게 공부했습니다. 선생은 퍼펙트하게 강의를 했는데 학생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용도 구역을 보겠습니다.